XRP는 오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직 꼭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26년 XRP는 새로 태어납니다. 필요한데 왜 가격은 안 움직이지? XRP는 그동안 어떤 호재에도 가격 반영 안 하는 코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유는 분명합니다. XRP는 가격이 움직이기 위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26년을 향해 동시에 맞물리기 시작했죠. 지금 전 세계 화폐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동시에 울리고 있습니다. 달러는 흔들리고 한국은 뱅크런을 가정이 아니라 대비하고 있죠. 이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돈의 질서 자체가 더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격 이야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변화는 차트가 아니라 이미 시스템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왜 2026년이 XRP에게 가장 중요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XRP가 조용한 코인에서 필요해지는 자산으로 바뀌는 그 이유까지 재구성해드리겠습니다. 코인의 재구성. 미국은 강하고 달러는 안전하다. America has given us an unprecedented and powerful mandate. We have taken back control of the Senate. Wow, that's good.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전 세계 돈은 결국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수십 년 동안 의심하지 않았죠. 그 결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달러를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무역도, 환율 시장도, 그리고 국제 송금 시스템까지 모든 길은 달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해 보이기만 했던 달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만 봐도 그렇죠. 큰 발표만 10번, 수정까지 합치면 수십 번입니다. 관세는 그냥 나라끼리 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가 붙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느려지고 가격은 더 비싸지죠. 그럼 그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오늘의 정책이 내일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그 불안은 바로 가격과 환율에 나타납니다. 결국 돈이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정치와 법률의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변화의 직격탄을 누가 가장 먼저 맞을까요? 바로 국제 송금. 예전엔 어차피 달러로 끝나니까 참았죠. 하지만 국경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 불편함은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걸을수록 점점 아파오는 신발 속 작은 돌멩이처럼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더 빠르고 싸게, 정치에서 더 자유롭게 돈이 이동할 중립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XRP죠.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내가 맡긴 돈, 은행이 정말 다 가지고 있을까? 한국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됐죠. 한국은행은 12월 14일 긴급 여신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뱅크런에 대비하겠다는 뜻. 은행은 예금을 전부 금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대출과 투자로 돈을 굴리죠. 쉽게 말해 삼겹살집에 손님을 한꺼번에 올 걸 예상하고 미리 다 구워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맛있겠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오면 은행은 당장 줄 돈이 부족해집니다. 이게 바로 뱅크런이죠. 한국은행은 돈을 풀며 버티고 있지만 금리는 멈춰 있고 환율은 1,500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사실 아닙니다.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편의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손님은 많은데 잔돈이 없으면 물건이 있어도 계산대는 멈춥니다. 지금 국제송금이 딱 이런 상태죠. 은행은 송금하려면 미리 달러를 쌓아둬야 하고 위기일수록 달러를 보내지 않고 붙잡아둡니다. 그래서 돈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XRP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죠. XRP는 달러를 미리 쌓아둘 필요가 없거든요. 마치 우리가 교통카드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바로 결제하는 것처럼요. 필요한 순간 XRP로 바꿔보내고 다시 현지 통화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1, 2, 3, 단 3초면 끝나죠. XRP는 돈을 쌓아두는 금고가 아닙니다. 막힌 돈이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길입니다. 결국 지금의 금융불안은 움직이지 못해서 생긴 문제죠. 그리고 XRP가 이 상황에서 하나의 탈출구가 될 겁니다. 너무 느리고 딱딱한 기존 금융 시스템이 위기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 이 혼란 속에서 돈이 멈추지 않고 흐르도록 만드는 새로운 길이 바로 XRP죠. 쓸모 있는데 왜 가격은 안 오르지? 우리가 XRP를 보면서 가장
가장 많이 했던 말이죠. 지금까지 XRP는 언젠간 쓰일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은행들이 시험 삼아 써보거나 일부 거래에서만 사용됐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꼭 써야 할 상황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2026년부터 상황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더 자주 하고 우리들도 해외 결제와 송금을 일상처럼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국제 송금이 정치, 제재, 규제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돈을 보내려는데 갑자기 서류 다시 보내세요 라는 연락이 옵니다. 송금은 멈추고 며칠이 지나죠. 그 사이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같은 금액을 보내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정책이나 규제가 조금밖에 안 바뀌었는데 돈을 보내는 길이 갑자기 막히거나 느려지거나 비싸지는 겁니다. 황당하죠? 이 불편함이 점점 쌓이면 사람들은 있으면 좋을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바뀌어야 할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XRP죠. XRP는 특정 나라의 돈도 아니고 어느 정부의 정책에 직접 묶여있지 않습니다. 돈을 보낼 때 잠깐 XRP로 바꿔 이동시키고 도착하면 다시 현지 통화로 바꾸는 방식이죠. 마치 외국인들과 대화할 때 각 나라 말을 하나하나 배우는 게 아니라 번역기를 켜놓고 바로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XRP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이 아니라 복잡해진 국제 송금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금까지는 언젠간 쓰일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 쓰면 불편해지는 기술로 바뀌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XRP는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디지털로 만든 거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둘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돈을 저장하기 쉽게 만든 기술, 종이 달러를 디지털 형태로 바꾼 거죠. 반면 XRP는 돈이 이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XRP는 경쟁자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동반자에 가깝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해외 결제를 더 자주 하게 될 거거든요. 해외 쇼핑, 해외 투자, 국가 간 거래가 지금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질 테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같은 통화 안에서 편리하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환전, 정산, 유동성 문제가 다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려면 결국 그 나라의 돈으로 바뀌어야 하죠. 이 과정에서 또다시 중간 단계가 생기고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겁니다. 즉 물건이 이동하는 길은 그대로인데 포장지만 바뀐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질수록 돈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일이 더 많아지고 그 돈을 이어줄 통로는 더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XRP가 맡게 되죠. XRP는 지갑에 넣어두는 돈이 아니라 돈을 옮길 때 잠깐 타는 엘리베이터 같은 존재입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쓰이고 이동이 끝나면 사라지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은 대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주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XRP는 언제 오르냐로 먼저 평가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왜 이 자산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가, 왜 위기 때마다 다시 호출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코인이 오를까가 아니라 앞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고민해야 하죠. 달러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고 정치와 정책이 더 깊게 개입할수록 돈은 쌓이기보다 빠르게 이동할 길을 필요로 합니다. 시장이 가격만 바라볼 때는 조용하지만 질서가 흔들린 순간 가장 먼저 필요해지는 자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는 XRP가 필요해지는 자산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생기면 가격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오늘은 26년 XRP에 대해서 재구성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인의 재구성.